대통령이 아니라 당이 문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처방이 잘 나오지 않아요.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배가 아프다고 진단을 해서 소화제 계속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최근에 한동훈이와 수도권의 출마자 여럿이 갑자기 서울 지지율이 좀 이상하다. 수도권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돌렸어요. 이종섭 대사 사건, 또 황상무 발언 사건 등등이 서울 민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면 처방은 그러니까 이종섭 빨리 조기 귀국해서 수사받아라. 황상무 빨리 사퇴하고 사라져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 좌파 성향의 그 여론조사를 쭉 발표해 와서 우리가 늘 이 조사를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가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 이걸 연합뉴스가 발표했어요. 제목은 윤 지지율 1.6%포인트 내려 38.6입니다. 그리고 이종섭 논란 물가 등 영향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제목 잘못 붙였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38.6 이거는 1.6% 낮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을 권역별로 나눠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는 2.1%포인트가 상승했어요. 전국적으로는 1.6%가 낮아졌는데 유독 서울에서만은 2.1%가 올랐어요. 그러면 적어도 서울 수도권의 그 악화된 민심은 대통령 탓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심각하게 지금 추락했어요.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져도 약간 떨어졌고 오히려 서울에서는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수도권의 출마자들이나 한동훈이 얘기하듯이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가 안 좋고 민심이 안 좋은 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윤석열이 이종섭을 대사로 잘못 임명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모시는 황상무가 발언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전부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그러면 그 진단이 맞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지. 그리고 한동훈이나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면 올라가야지. 당 지지율은. 근데 지금 리얼미터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져도 조금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왕창 떨어졌고 오히려 서울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간 것으로 조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진단으로는. 그런 주장으로는. 그러니 저는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보다는 국민의힘, 한동훈과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저는 이 조사에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툭 떨어졌는데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툭 떨어진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툭 떨어졌어요. 보수라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오늘 여론조사를 하면 이게 이틀 정도 여론조사를 해서 이걸 분석하고 하면 한 3일 후에나 발표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5일 정도 전에 민심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중에서도 특히 보수층 이 지지자들이 보수 성향 지지자들의 지지가 툭 떨어졌다 그러면
이 조사가 진행됐던 것에서 한 5일 정도 소급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도태우 공천 파동, 장해찬 공천 파동이 그 4, 5일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태우 공천 취소하는 걸 보고 장해찬 공천 취소하는 걸 보고 영남권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이한테 정내미가 떨어져서 그래서 등을 돌리게 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났어요. 반면에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할 일은 없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심의 흐름이에요. 이걸 의도적으로 호도해서 거꾸로 해석한다든지 정말 무식해서 잘못 판독을 하면 어떻게 되냐? 대통령 때문에 지지율 떨어졌다. 이종섭이 때문에, 황상무 때문에 떨어졌다. 이종섭이 즉각 귀국해서 수사받게 하고 황상무 급하게 잘라야 돼. 그리고 한동훈, 너는 이제 윤석열과 차별화해야 돼. 이렇게 처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당이 문제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진단하는 이 국민의힘의 위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태우 장해찬 공천 취소에서 보이듯이 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저장한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전략공천 주고 영입하고 그 문제 제기만은 김영동이 같은 자 살리고 비례대표에서 완전히 정체성도 모호하게 공천하는 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의 첫 번째 본질적 위기는 한동훈과 국민의힘의 정체성의 위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유우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댓글에도 한동훈 자유우파 맞냐? 라고 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마치 이준석이 때 저거 이준석이 자유우파 맞냐? 그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듯이 유승민이한테 문제 제기했듯이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자유우파 맞냐? 도대체 당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이냐? 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 제기와 회의가 팽배해 있어요. 이러니 당이 어떻게 결속합니까? 뭐 영남은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집에 가둬놓은 집토끼라고? 웃기는 소리. 선거에 가둬놓고 잡아놓은 게 어딨어.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자유파 국민들이에요. 나는 이 한동훈의 정체성이 모호한 부분. 그래서 종북 주사파 정권과 7년 동안 목숨 걸고 싸운 우리 자유파를 실망시키고 길을 꺾어놓고 한 이 점이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추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얼마든지 공천 번복은 할 수 있으니까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공천은 비대위의 최종적 권한이니까 지금이라도 도태우 다시 공천 줘라. 장해찬 다시 공천 줘라. 그 주장하는 겁니다. 비례대표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짜라. 좀 자유파 정당답게 좀 짜라.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걸 해야 흩어진 자유파가 모여서 지지율을 받쳐준다. 둘째, 정부와 불협화음을 자꾸 만들어요. 의도적으로 만드는 건지 어쩌다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 참으로 사악한 짓이고 어쩌다 자꾸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면 무능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쫓아낼 게 아니면 여당으로 선거 치를 거라면 그러면 대통령과 어떻게든 혼연일체가 돼서 집권당의 면모를 보이면서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하면 대통령 공격하고 대통령 측근들 공격하고
뭐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무슨 큰 죄나 지은 사람들인 것처럼 주온 것이 딱딱 박아가지고서 불이익 주고. 그러면 어떻게 범 여건이 모이냐고.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이라 그러잖아요. 여당 프리미엄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그 모든 프리미엄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대통령이 없으면 이 당은 여당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총선 승리를 그렇게 갈급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박근혜 대통령처럼 끌려 내려와서 탄핵당하고 감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2027년 정권 재창출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선거에 목숨 거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거리를 두고 비난을 하고 이른바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여당이 이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당장 대통령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못하면서 무슨 염치로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비난이나 하냐 말이에요. 지지율이라도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여놓고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지. 세 번째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점만 찍고 다녀서는 안 된다. 이걸 핵심 어젠다로 세팅해야 된다. 여기저기 부산하게 다니면서 셀카만 찍고 다닌다고 해서 선거 전선이 치워지는 게 아니다. 하다못해 제가 손에 쥐어줬잖아. 하다못해 우리 총선 이기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이재명이가 만들어 놓은 7개 악법을 폐지하겠다. 즉각. 국회의원 특권 7가지 이거 내려놓겠다. 민생정책 7가지 이거 우리가 즉각 실시하겠다. 그러니 제발 우리한테 일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허구한 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셀카만 찍고 다니면 전선이 구축이 되냐 말이야. 어젠다가 제대로 세팅이 되냐 말이야. 이런 걸 못해서 대통령 지지율은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급하다고 팩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종섭 조기 귀국해라, 황상무 사퇴해라. 이 리얼미터 조사 중에 비례대표 정당 조사가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 31, 조혁당 26, 그 다음에 이재명당 18이에요. 이거 합치면 44입니다. 45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26대 18인데 국민의 미래가 31로 이겼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유통일당이 4.2 나왔어요.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를 제꼈어요. 녹색정의당 그 심상정이 있는 그걸 또 제꼈어요. 이제 자유통일당도 의석수 확보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자유파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의 정당이 됐어요. 이걸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 한 번 더 여러분께 환기시켜 드립니다. 네. 대통령이 아니라 당이 문제다. 진단을 똑바로 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 당이 대우각성하고 당이 한동훈부터 주요 출마자들까지 분명한 정치적 정체성, 이념적 정체성을 세우고 당이 혼연일치가 돼서 당정대가 혼연일치가 돼서 여당답게 선거를 치러라. 그래야 어젠다 세팅도 전선 구축도 비로소 힘있게 가능해진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